뵙는 것 같아요. 네, 올 한 해 정말 열심히 달려오셨죠? 오늘 또 김대진 사장님께서 지난주에 저희 그룹 오셔가지고 또 불을 질러주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답하러 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가져온 제목은요, 팽창에 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가져왔어요. 제목만 들어도 왠지 막 설레지 않으시나요? 네, 저는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어느 순간 저희 팀에서 제가 3년 정도 전부터 팽창에 대비하자,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정말 2021년에 현실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요즘 너무 설레입니다. 오늘 40분 동안 짧게 저의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디지털 라이브를 다들 함께 하셨겠죠? 네, 여러분들 이 디지털 라이브에서 본사가 제시한 이 방향, 이걸 보시고 어떠셨어요? 넘버원, 누스킨이 정말 넘버원이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내년도에 우리가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하면 좋을지 이런 얘기들을 저 역시도 좀 열심히 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함께 그냥 생각을 나눠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누스킨은 안 할 이유 없는 뉴스킨이라는 해시태그를 올해 되게 밀었었잖아요. 이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가서 Why not? 왜 안 해? 이렇게 대놓고 넌 대체 뉴스킨 왜 안 하는 거야? 라고 대놓고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정말 자신 있지 않으면 하지 못할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회사가 이미 뭐 글로벌 넘버원으로 홈뷰티 디바이스는 갖고 있잖아요. 여기에 체중 조절 시장, 또 웰빙 시장 카테고리에서 매출 1위를 하겠다는 출사표를 던졌어요. 저는 이 발표가 났을 때 진짜 소름이 돋았거든요. 뉴스킨이 이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방향 전환을 하고 있구나. 이거를 이제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피버팅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뉴스킨도 피버팅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구나. 어쩜 이렇게 시대의 흐름과 앞으로의 일들을 예견하고 이렇게 사업자들보다 면밀히 또 앞서서 준비해 줄까. 이런 또 생각이 들었어요. T&T에 뉴스킨 사업자들이 집중한 지 꽤 됐고 본사에서 제일 비싼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품절이 되는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조금 아까 이제 막 미팅 준비하시면서도 어떤 사장님께서 TR라인T로 막 살 엄청 빠지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은 팀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포지셔닝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죠. 관점 전환이 TR라인T에 대해서 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벨로시티와 TR라인T가 맞물리면서 올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저희 팀에서도 일어났습니다. 한 가지 사례만 좀 저도 가져왔거든요. 3년 전에 뉴스킨 사업을 했다가 여러 가지 여의치 않으면서 또 그때는 커미션도 한 달에 한 번만 받았잖아요. 그래서 잠깐 쉬었던 파트너가 TR 고가 계기가 되어서 다시 연락이 되었고 15일 만에 빠르게 임상이 난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 3년 만에 제가 전달했던 건 TR9T가 아니라 사실은 벨로시티였어요. 이 보상을 들려주면서 다시 한번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오늘 마침 챌린지 마지막 날이야. 그래서 마지막 날 챌린지가 들어갔고 이분이 비즈니스적인 감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15일 동안의 철저한 임상을 내면서 임상 사진을 철저하게 기록을 해놨고요. 그것을 통해서 주변에 전달이 되면서 2달 만에 1,000만 원을 번 파트너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분이 3주 만에 대리점 마감이 되면서 이렇게 빠르게 사진이 너무 빨리 넘어가네요. 이렇게 임상들을 빠르게 복제해내면서 네, 우리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TR라인T가 한 번에 2개, 3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3주 만에 대리점 마감을 하고 마지막에 뉴페스타까지 달성이 되면서 파트너 1대가 17일 만에 대리점 마감을 하는 파트너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루비라인 마감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TR라인T 하나로만 복제가 됐어요. TR라인T와 TR고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표 보시면 8월까지 이제 8월에 LOI를 들어갔고요. 9월에 대리점 되면서 첫 달이었고 이게 11월 4일에 받은 커미션이 472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9월, 10월 2달 동안에 1,000만 원을 번 거예요. 사실 이 사장님이 이제 자영업을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타격을 받아서 이제 고정 비용 나갈 것들 때문에 되게 많이 마이너스 상황이었는데 뉴스킨에서 받은 커미션으로 이거를 다 이 보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많은 비전을 보고 이제는 아예 전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저희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오죠. 바로 패스트 트랙입니다. 한 달 만에 패스트 트랙으로 2,000집이면 대리점이 되잖아요. 근데 2월에 LOI 들어가신 분은 그냥 천천 해도 마감되는 거 아세요? 천천 해도 3월에 그냥 바로 대리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4개의 쉐어링 블록만 있으면 빠르게 대리점이 된다는 이거가 여러분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저는 진짜 잠이 안 오거든요. 얼마나 빠르게 대리점들이 복제가 될까. 이제는 대리점 먼저 되고 리크루팅, 대리점 되고 그때부터 보상 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트렌드 코리아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방향은 정해졌다는 거죠. 방향은 정해졌고 이제는 속도라는 거야. 얼마나 빠르게 예전에는 탄탄하게 뭐 이렇게 방향을 잡고 가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요. 어디로 가야 할지는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코로나가 1년이 갈지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1년이 지속되는 걸 보면서 비대면이 되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는다. 온라인으로 팔려나가는 구조가 없이는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온 국민이 다 깨닫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방향이 이미 정해졌어요. 문제는 속도인데 얼마나 빠르게 복제해낼 수 있는가, 얼마나 빠르게 내가 올바른 강한 군사와 같은 파트너들을 구축할 수 있는가가 내년에 조직의 성과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체질 개선인 거죠. 그래서 올 1년 뉴스키너들은 그 누구보다 빠르게 체질 개선을 한 것 같아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보면 대기업에서도 뒤늦게 여름이 지나서야 줌 미팅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희는 뭐 올해 초부터 이미 다 진행을 하고 있었죠. 이렇게 빠르게 줌 미팅을 하고 또 미라클트리 유튜브 채널도 저 되게 잘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혁신을 정말 꾀하는 것 자체가 저희 역시 피보팅이라고 하는 체질 개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1년에 여러분 어떤 상상을 하십니까? 저희 남편인 김동건 사장이 저한테 보내온 짤인데요. 제가 이걸 보고서 완전 무릎을 쳤어요. 내년도 우리 모두의 조직이 이렇게 된다면 어떨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Meu pai amado! 이게 여러분의 회원이고 여러분의 파트너라고 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좋으세요? 다 여러분 파트너예요. 좋으세요? 완전 좋으세요? 짱짱이죠. 진짜 이게 내년도에 우리의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넘버원과 진짜 체중 조절 시장 넘버원에 라는 게 저에게 되게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팽창에 대비하자는 거예요. 이 팽창이라는 단어를 곱씹어 보면요. 팽창은 그냥 폭발하는 정도의 정말 수소폭탄이 터지는 것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냥 그걸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팽창을 하려면요. 조직이 유연해야 되거든요. 유리병을 물을 꽉 넣고 냉동실에 넣으면요. 어떻게 되죠? 깨져요. 왜냐하면 조직이 경화되어 있거든요. 딱딱한 조직인 거예요. 그런데 실리콘 컵에다가 물통에다가 물을 넣고 얼리면 부풀어 오르죠. 팽창은 이렇게 유연한 조직에서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고, 조금 더 어떻게 유연한 조직을 만들까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비즈니스 8년 차입니다. 이제 8년을 채워가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누스킨에 왔을 때 저는 남편 때문에 비즈니스를 들었고, 처음부터 비즈니스로 만난 사람인 거죠. 그래서 누스킨이라는 제품은 한스킨 짝퉁인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이 사업이 나에게 어떤 삶을 갖다 줄까라는 걸 이해하고 나서는 안 할 이유가 없구나라고 생각해서 퇴직을 한 케이스거든요. 그때 저는 정말 조직을 갖고 싶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그룹장이 되고 싶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몰랐는데 제가 사람 욕심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랑연에서는 이 포도송이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하나하나의 이런 포도들을 검색을 해보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포도가 있더라고요. 당연히 여러분 이런 오른쪽에 있는 포도를 원하시죠. 아주 품종이 우량합니다. 근데 이 한 가지가 여러분의 한 레그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떤 레그는 이렇게 조그만하게 달려 있는데 이렇게 진짜 한 레그에서 100개의 100명의 파트너가 달려 있는 이런 팀이 있다고 상상하시면 이것도 기분 좋으시죠? 투잡자이든 쓰리잡이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어떤 포도송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요. 차이가 어디에서 올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똑같은 누스킨이고요. 같은 제품이고 또 같은 또 마인드를 배웠고 한데 왜 다를까? 저 역시도 제가 성장이 잘 됐던 사람이라면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되게 못하는 사업자였고 되게 뭐랄까요? 부끄럽지만 진짜 과거를 고백하자면 진짜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 보니 결국에 답은 나에게 있더라고요. 나를 들여다보는 것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제서 저한테 들어왔던 게 제가 교육학을 하면서 했던 단어 바로 이 메타인지였습니다. 메타인지라는 말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메타코그니션이라 그래서 약간 그 도깨비 드라마 보셨어요? 도깨비 보면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나네 막 이렇게 좀 바깥에서 나를 보죠. 이런 게 메타인지인 거예요. 내가 이 강의를 듣는데 왜 이렇게 졸리지? 오늘 내가 지금 집중을 못하고 있네? 정신 차리자 하고 허벅지를 꼬집는다거나 이러한 행동 과정에서 작용되는 게 바로 이 메타인지거든요. 그런데 내가 나를 바라보는 이 거울이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 누스킨을 잘할까? 요거를 생각해 보니까 메타인지가 발달되신 분들이 누스킨을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끊임없이 자기 반추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더 잘할 수 있을까? 나이가 왜 안 되지? 이런 고민을 끊임없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사업에 성장을 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게 쉽나요?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보면 되게 찌질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찌질함을 인정하자 막 이런 말을 좀 많이 해요. 근데 이렇게 내가 나를 보려면요. 스스로를 믿는 능력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왜 애기 엄마들 중에 셀카 안 찍는 분들 보면 거울 보기 싫죠. 왜 내가 안 예쁘거든요. 마찬가지로 내가 나를 바라볼 줄 아는 거는요. 완벽하지 않은 나의 모습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배웠던 메타인지는 1번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2번, 3번도 메타인지의 뜻이라는 것을 딱 깨닫고 완벽하지 않은 나의 모습도 인정하는 거? 이게 근데 참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되게 속일 수 있는 거 아세요? 나 되게 잘하는 척 할 수 있어요. 어느 순간 내가 나한테 속을 수 있어요. 나 이거 했잖아. 열심히 했잖아. 근데 왜 안 돼?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남 탓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스킨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어땠냐면요. 되게 저만 알았고요. 저도 사실 음악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감정 기복이 되게 심해요. 자유분방하고 저는 제가 끌리는 일만 해요. 납득이 안 되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납득이 되면 180도 돌아설 수 있거든요. 되게 골치 아픈 스타일이에요. 저를 납득시켜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유분방하고 저만의 주관이 뚜렷하다 보니까 이게 혼자 일하는 게 편하고 팀워크라는 거 배워본 적도 없죠. 그리고 교사라는 직업을 11년을 했기 때문에 내 반만 잘 가르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하는 게 편한 거예요. 팔아본 적 없죠. 어머님, 어머님 소리만 했었지 언니 소리가 그렇게 안 나왔었고 물어보는 거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스폰서님이 처음에 왔을 때 교무부장 선생님 같은 느낌이었어요. 교무부장이나 교장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웬만하면 안 마주쳐야 되죠. 그래서 잘 안 물어봤어요. 그리고 경제 개념이 없어서 저기 어디 전라남도까지 데모하러 갔는데 회원가입도 안 시키고 오고요. 뭐 좋은 거 알려줬으니까 자기가 좋다고 느끼면 그때 사서 쓰겠지. 막 이러면서 왕복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그냥 가늠이 안 됐던 사람들, 생각할 생각조차 없었던 거, 하고 싶은 것만 했고요. 감정 기복도 심했고, 특히 더 결정적인 건 저는 20만 원 이상 팔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한테 야 너네 제품 풀로 넣으면 300만 원 넘게 나오겠는데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대단한데? 막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를 가엾이 여겼던 키맨인 언니가 있어요. 찜질방 왕언니라고 하는데 그 언니를 만나기 전까지는 제가 20만 원 이상 팔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는지도 생각하지 않았고 나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돼? 김동범 네가 나 누스킨 소개해가지고 나 이렇게 됐잖아. 막 이렇게 탓했어요. 되게 탓하기 좋아했던 사업자였습니다. 근데 남편이 저한테 누스킨 소개했잖아요. 남편이 교사였고 차라리 제가 프리랜서였으면 전 남편 계속 일하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제가 공무원이었고 남편이 프리랜서였잖아요. 근데 이게 딱 보니까 제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저희는 부부가 같이 전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폭풍이 막 몰려왔었겠죠. 저희가 남편이 강의를 처음 듣고 한 번 강의를 듣고 이사업을 결정한 케이스거든요.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저희 남편은 연대 성악과를 나와서 노래 오페라도 하고 뭐 찬양 인도도 했었지만 사실은 그렇게 노래로 먹고 산다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날 성대가 혹사당하기 시작하면서 보험 회사에 3년 정도 근무할 때 모습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되게 가정적이어서 아이를 데리고 출근을 했던 때 모습이에요. 참 감사하죠. 그때 누스킨을 만났고 입사 동기였던 어떤 아주머니께서 김 사장이 하면 되게 잘할 것 같은 일이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요? 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때 특세에 직업을 놓고 한 달 동안 기도를 했던 때였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특세가 끝내고 이틀 만에 누군가 와서 누스킨을 전달해 줬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뭔가 타이밍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근데 2천만 장자 사장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저는 누스킨을 결정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당시가 저희 LOI 딱 들어갔을 때 첫째 딸인가 둘째 딸이었을 거예요. 우연히 뉴스킨 2천만 장자 사장님과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분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근데 웬 이렇게 귀여운 호섭이 머리를 하신 아저씨께서 정말 친근하게 친데레라고 하죠. 친근하게 생기셨는데 목소리도 작으시고 발음도 그렇게 정확하지 않으시고 그냥 옆집 아저씨 같이 생긴 그런 분인데 이 분이 나중에 한국 컨벤션이죠. 그러니까 이승철 보러 가자라고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2천만 장자 피인정을 받으시는 거 보고 제가 충격을 받습니다. 아, 저렇게 내 옆에 누구나 살 것 같은 그냥 평범해 보이는 아저씨가 2천만 장자가 될 수 있는 일이라면 나도 배우기만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있네. 이런 생각에 제가 그때부터 파기 시작했거든요. 꽂히면 파는 성격이라. 그래서 저는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삶의 만족도가 바뀌었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근데 결국은 돈 버는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이해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사표를 썼어요. 꾸준히 발생하는 소득 구조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나는 결국 은퇴가 안 될 거라는 걸 이해했던 거죠. 그래서 힘들 걸 알고 시작했어요, 저는. 근데 생각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는 걸 이해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구조를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막상 쉬웠겠습니까? 그쵸? 되게 찌질했어요. 이때가 제가 처음으로 누군가 모르는 사람에게 제품을 전달해 주러 갔던 날 찍은 사진이거든요. 근데 너무 감회가 새롭고 막 만감이 교차해서 자기야 이거 찍어놔야 될 것 같아. 나중에 내가 강의할 때 쓸 것 같아 하고 찍었던 사진인데 지금 진짜 이렇게 쓰고 있죠. 그때 저는 두려웠고 누구나 두렵잖아요. 용기를 결심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신규 사장님들이나 투잡하고 계신 사장님들 계시다면 용기는 결심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는 게 아니고 그냥 결심하세요. 그러면 나와요. 생각하는 대로 되게 돼 있거든요. 그 뒤에 보시면 이거 기저귀 가방이고요. 옷도 그냥 애기 엄마 같죠. 큰애 6개월 때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누스킨을 만나고 나서 같은 방향을 보기 시작하면서 꿈이 깨워지기 시작했고 설레기 시작했지만 막상 저희는 아이를 봐주실 분이 없었어요. 모든 시스템에 아이를 다 데려갔어요. 그래서 아이가 옹알이도 하고 막 이렇게 치근치근 하잖아요. 그러면 방해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이게 사진이나 영상 찍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집에 가서 공부하려고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탄탄대로 TV가 사실은 저희의 결핍에서 나온 거예요. 영상을 찍어서 집에 가서 그걸 공부하면서 바깥에서 아기를 보면서 시스템에 참석했던 거죠. 그렇게 쌓였던 영상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또 이제 아기 엄마도 많고 투잡자도 많고 하다 보니 그 자료가 이제는 쌓이기 시작하면서 파트너 사장님들을 키울 수 있는 어떤 데이터 뱅크가 됐던 거예요. 처음에 누스킨에 와서 전업하자마자 티안라인티가 나왔는데요. 티안라인티가 제가 너무 뚜껑이 열렸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평생 다이어트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다이어트 제품이 너무 매력이 있었어요. 체질 개선뿐만 아니라 비만 유전자 리셋한다고 이거에 뚜껑이 열려서 제가 그때 당일에 46세트를 혼자서 유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달에 98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전업하자마자 그 다음 달에. 와 이거 대박이네. 지금 보상으로 했으면 몇 천만 원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럼 뭐예요? 진짜 뛸 수 있는 파트너가 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에 포인트를 나누기 시작하다 보니까 4개월 만에 루비가 되었는데 다시 또 3개월 후엔 다이아몬드가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 일은 뭐겠어요?
떨어질 일만 남았겠죠. 누스킨이 어떤 일인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한 라인 남고 다 떨어졌을 때 스스로가 계속 물어봤어요. 너 이래도 누스킨 할 거야? 너 이래도 누스킨 할 거야? 저는 학교로 돌아가고 싶진 않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이건 언젠가는 끝나는 터널 아니야? 내가 제대로만 하면 끝나는 터널이잖아. 그러면서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두 번째 사진은 제가 둘째 때 유스스펜이 출시가 됐거든요. 아기 낳고 2주 만이에요. 둘째 낳고 2주 만에 유스스펜이 생각보다 빨리 앞당겨서 출시가 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서 막 이렇게 부은 몸으로 유튜브 야학을 시작합니다. 되게 웃기죠. 막 어깨띠 여기다 걸어놓고 이렇게 하면서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야학을 시작했고 그렇게 하면서 블루 다이아몬드가 되었고요. 항상 이렇게 아기를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너무 잘하고 싶으니까 제가 자꾸 방법을 찾더라고요. 사실 셋째는 생각이 없었는데 티안라인티를 부부가 같이 먹고 임신이 돼버려가지고 셋째를 마흔에 임신을 해서 노산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제가 과정 속에서 지금 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던가 나는 정말 성장하고 싶은데 왜 안 되지? 하면서 탓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너 이래도 계속할래? 너 이래도 계속할래? 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 김래진아 사장님의 그 스토리가 참 감동이에요. 콜드를 하시면서 진짜 콜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잖아요. 근데 그때 사실 오징어로 치면 튀김 몸만 키우셨다고 한다면 과연 저분의 모든 걸 내려놓고 콜드를 하실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하시잖아요. 난 이걸 놀이처럼 즐겼다고, 재밌었다고. 근데 사실 그건 뭐냐면요. 내가 내 자신과 맞짱 뜬 거거든요. 이 길을 건너가야지만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거를 그냥 인정하고 모든 완장 다 내려놓고 그냥 누스킨과 내가 다이다이 맞짱 뜨신 거거든요. 그게 참 멋있다고 생각돼요. 저 역시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막 등 밀어 날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면 저 언니 저 사업가예요. 저 마사지사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얼마나 웃겼을까 생각해요. 커미션 100만 원, 150만 원 벌면서 저 사업가예요. 저 등 밀어주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바깥에 나가면 저는 설아수 언니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시크릿 언니랑 누가 이 목욕탕에 더 오래 살아남나 자기네들끼리 내기를 한 거예요. 제가 매주 찜질방에 가서 매일같이 등을 밀어주면서 진짜 많이 배웠거든요. 그 언니가 저의 그 키맨이었어요. 야, 너 얼마 벌어? 말을 못 하잖아. 너 애기도 있잖아. 학교를 안 돌아간다며. 그럼 너 정신 차려. 네가 그 사람들 주머니에서 돈 빼면 네가 이기는 거야. 내가 보니까 너 누스킨 아니면 안 돌아간다며. 그럼 너 여기서 맞짱 떠야지. 너 여기 있는 목욕탕에서 설아수 언니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 결국 너는 누스킨 언니야. 제가 그 말에 완전 딱 맞아서 그렇지. 결국은 이 사람이 지금 바라보는 나는 누스킨 언니구나. 이 사람이 누스킨으로 비전을 보고 나에게 스폰서님이라고 부르는 순간에야 내가 리더가 되는 거지. 나는 바깥에서는 내가 뭐로 보이든 무슨 상관이야? 난 어차피 누스킨의 백만장자 될 사람인데 오케이. 그리고 제가 저희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자기야, 나 그냥 오늘부터 마사지사 할래. 뭐로 보이든 무슨 상관이야? 제가 매일 퇴근하고서 11시 뭐 시스템 끝나고 사람들 다 만나고 나서 이 키맨을 뚫어내지 않으면 제가 확장이 안 되겠는 거예요. 이 사업의 본질은 확장인데 저는 1대1 회원밖에 없었고 그 회원들도 재구매를 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이 나가서 그러니까 산후조리를 잘못해서 손이 나가서 갈바닉을 못하는 그 언니에게 갈바닉을 매일 해주면서 사람을 소개받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피부에 피읍자만 나면 야 종아 불러. 종아가 잘해. 그리고 자기 얘기를 누스킨 얘기를 다 해주는 거야. 몸 다이어트에 뭐 디귿자만 나면 야 종아 불러. 그냥 너 종아 만나. 이렇게 해서 제가 처음으로 그분을 통해서 한 집에서 티알라인티 2개가 나오고 350만 원 매출을 처음 하면서 저의 천장이 깨졌어요. 아 이렇게 매출이 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제가 사람 만나는 법을 배웠고요. 나를 내려놓으면서 콧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언니 이러고요. 저 현장에서는요 진짜 츤데레거든요. 아 그냥 나 믿고 써. 아 나 좀 도와줘. 이런 얘기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나는 여기서 맞짱 뜰 거야. 난 도망가지 않을 거야. 그리고 언니 나중에 반드시 사업하게 만들 거야.
하면서 내가 백만장자 되면 언니 진짜 꼭 초대할 거야. 이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제가 어느 날 이 부자빠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걸 봤어요. 사람들은 비행의 환희와 유쾌함을 느끼기 전에 감정적인 침체 상태를 겪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개인적인 의심과 감정적인 좌절 시기를 겪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어려움에 부딪혀도 나를 비와 아이 사분면에 머물게 하는 것은 내 영혼이다. 저는 누스킨에서 끝내고 싶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딴 거 하나는 몰라도 나 누스킨의 사업가의 영혼이 있었네. 나 여기서 버티려고 했네. 이거 하나 잘했네. 그렇게 하면서 저의 터널을 지나왔어요. 어떤 때는요. 저 끝에 빛이 있는 거 알겠어요. 그리고 나 이 길대로만 가면 절까지 가는 것도 알겠어요. 나 너무 잘 가고 있어. 그 절까지 가면 내가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거 알겠어. 근데 가도 왜 나는 속도가 안 나지? 발은 왜 이렇게 무겁고? 근데 저 끝까지 가기 전에 내가 숨 막혀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순간도 있었거든요. 너 이래도 누스킨 할래? 이런 순간들. 근데 그때 제가 이 글을 봤어요. 가치 있는 일에 쉬운 것은 없다. 이걸 딱 보고 나서 그렇지. 그래. 그럼 나 시간을 단축하자. 더 밀도 있게 하자. 더 집중하자. 더 고민하자 하면서 그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전에는 별 고민 없었거든요. 저는 누스키는 고민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사업인데 왜 고민 안 해요? 직장인들 보면요. 평사원이 고민해요. 사장이 고민해요. 사장님이 고민하죠. 일은 누가 많이 해요? 평사원이 더 많이 해요. 사장의 모든 연봉의 대가는 고민의 대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스킨의 본질을 파기 시작했고요. 본질을 알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랬더니 대가 지불이 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얻은 결론은 이게 나 혼자 잘하면 되는 일이 아니라 이렇게 다 같이 잘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인큐베이터가 되어서 이렇게 복제하는 일이구나. 이걸 안 거예요. 사장님, 혼자서 만지비하는 사업자 되실래요? 2,000지비하는 파트너 넷을 가진 사업자 되실래요? 사실 벨로시티에서는 만지비 했을 때 커미션이 더 많거든요. 혼자 만지비 하시는 게 더 많아요. 그쵸? 그래서 실제로 어이없게도 이상하게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2,000지비 하는 파트너 넷을 가진 게 훨씬 나은 거 아시죠? 왜요? 이들이 커질 거니까요. 이것이 레버러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보상이 제대로 이해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백다방의 사장이 된다 하더라도 혼자서 이 많은 컴플레인을 감당하려면 얼마나 힘들까를 생각해 봤어요. 2,400개의 매장을 내가 하루에 준다 한들 내가 몇 개나 건져낼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니까요. 이거는 누스킨이 이런 다단계 구조인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처럼 바쁜 때는 저는 진짜 감사한 게요. 역할을 나눠주는 파트너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파트너가 있다는 거, 함께 역할 나눌 팀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미라클 트리에 나는 어떤 역할을 해주는 리더가 될까? 나는 어떤 역할로 이 퍼즐의 합을 맞춰줄까?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쇼더 플랜의 이 그림이 너무나 대박인 거예요. 가르치다, 후원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후원한다. 이것만 무한히 반복하시면요. 무한복제가 되는 거 아세요? 무한 레버러지가 일어나는 거 아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난 거죠. 그래서 내가 멋진 원본이 돼야 되는구나. 이 생각이 되니까요. 그래,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팔고 다니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시스템 구축을 위한 누스킨을 하고 있는가? 근데 누스킨도 자영업에 누스킨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가서 해줄 때는 쓰는데 내가 손 떼면 안 쓰죠. 자영업의 누스킨인 거예요. 코로나가 오고 나서 극명히 자기 점검이 됐죠. 김미경 강사가 누스킨 라이브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컨택부터 매출까지 아무도 만나지 않아도 과연 일이 몇 퍼센트나 진행되는지 점검해 보라고. 저는 그 말도 진짜 한 대 맞은 것 같았거든요. 우리가 체질 개선을 해야만 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는 진짜 은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좀 너무 마음 아프지만 이런 일들이 있어요. 전 너무 화가 나요. 이 그룹에는 당연히 안 계실 거라고 믿어요. 왜 카페나 이런 커머스에 소셜에 이런 것들이 올라옵니까? 그런데 이거를 욕만 할 게 아닌 거예요.
초기 사장님들이 충분히 유혹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부스트를 벌써 이렇게? 이건 정말 우리 모두의 시장을 다 잡아먹는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생각하면 이 사업자는요, 누스킨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평생 팔겠다는 얘기예요. 시스템 구축이 됩니까? 절대 되지 않아요. 당장에 커미션 조금 더 벌려고 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본질을 모르는 거죠. 결국 이분은 평생 팔아야 할 것이고, 결국 누군가 이 일이 나와 함께하는 평생에 내 팀 만드는 일인데, 6명의 나와 함께 팀 만들 일인데, 결국 너 조금 싸게 써라고 하고 자신의 그냥 매출만 채우겠다는, 이게 자영업의 누스킨이지 뭐겠어요. 그리고 우리 회원들에게 교육시켜야 돼요. 저는 이 일이 계몽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머릿속을 바꿔주면 절대 커머스 이런 소셜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분들이 조금 싸게 쓸 수 있지만 조금 싸게 씀으로써 어떤 자격을 박탈당하나요? 이분은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들어볼 수도 없어요. 모든 기회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냥 나는 누군가의 봉으로, 소비자로 조금 싸게 쓰는 소비자만 될 뿐인 거예요. 이 사람이 자신의 자산을 구축할 기회를 얻나요? 절대 얻지 못해요. 그리고 조금 싸게 쓰고 제대로 된 정보도 받지 못해서 결국은 안티 되는 거죠. 안티 카페에 다 몰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리고 눈앞에 있는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E와 S 사분면의 마인드의 누스키너들이 빨리 저는 B로 옮겨왔으면 좋겠고, 그것이 우리 모두의 연대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좋은 문화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누스킨의 본질을 제대로 알려야 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돈 버는 구조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시작은 나부터예요. 이 누스킨의 문화는 우리가 만들어요. 만약에 이렇게 당근마켓 이런 데서 사는 게 당연한 게 돼버리죠. 그러면 야, 너 왜 누스킨몰에서 사, 바보같이. 그 당근에서 사면 돼. 이게 돼버리죠. 우리 모두의 시장이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결국 누구도 은퇴가 가능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의 소비자를 왜 봉으로 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비자에게 안내를 하는 거, 소비자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회사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회사이기 때문에 모든 시작은 나부터인 거예요. 여러분의 철학이 이 누스킨의 문화가 되는 거죠. 근데 내년도에 정말 한 달 만에 2,000GB를 하는 사업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 질서를 우리가 정말 잘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예요. 우리 정민혁 사장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스스로 정의하시나요? 궁금해요. 우리 김효림 사장님은요?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물어봐요. 사장님은 어떤 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저는 누스킨 마케팅하는 사람이에요. 뭐 아니면 누스킨 제품을 뭐 유통하는 사업가예요. 뭐 이 정도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요, 누스킨의 멋진 아이템들을 가지고 당신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알아서 굴러가는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을 도움으로써 당신이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저는 저를 그렇게 정의해요. 뉴스킨은 아이템일 뿐인 거예요. 도구일 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이 업의 본질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이라는 회사는 주식회사 정종아, 주식회사 뭐 정민혁, 류정현, 이런 최희선 사장님, 지금 메인에 보여서 제가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장님들은 어떤 회사의 철학을 갖고 이 1인 기업을 세우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모두의 우리의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복제 사업인데요. 1% 복제의 힘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계산기가 있으시면 계산기를 한번 꺼내봐 주시겠어요? 우리가 스폰서 미라클 트리라는 이 복제, 우리가 100% 복제를 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프랜차이징이기 때문에 본사로부터 프랜차이징을 정확하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는 우리 스폰서님의 이 부분은 내가 못하겠어. 나는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싫어 하고 1%만 빼볼게요. 그래서 99%를 여러분이 1대 파트너가 복제를 하잖아요. 그럼 99 곱하기 99 해보실래요? 얼마가 나오나요? 댓글창에 한번 써봐 주시겠어요? 99 곱하기 99는 앞에 두 자리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네, 98이에요. 맞아요. 그럼 98 곱하기 98은요?
98 곱하기 98 하시면 96이 나옵니다. 96 곱하기 96 하시면요 92가 나와요. 계산 이걸 직접 해보셔야 돼요. 1%씩만 뺐는데요. 여러분의 4대의 100%는 92%밖에 안 돼요. 근데 92 곱하기 92 하시면요 84예요. 84 곱하기 84 해보실래요? 70이에요. 70 곱하기 70은요 49입니다. 여러분의 6대는 무슨 죄가 있어서 그분은 정말 열심히 하고 싶어서 100%라고 따라 했는데 그분은 애초에 49%밖에 복제받지 못하는 거예요. 되게 무섭지 않나요? 제가 어느 외국 사장님이 오셔서 103호에서 강의하셨을 때 이걸 듣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저거는 우리 스폰서님의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저 마인드는 나는 마음에 안 들어 하고 1%를 빼놓은 것이 2대, 3대, 4대, 5대, 6대를 넘어가면 이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서 김내진아 사장님 같은 리더가 들어오셔도 49%밖에 복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섭죠?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이 복제를 해야 된다는 게 참 무서운 얘기더라고요. 소름 끼치죠, 진짜. 그럼 누스킨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진화하는 사람이래요. 조기철 사장님께 어떤 분이 물어보셨대요. 어떤 사람이 누스킨 제일 잘하세요? 말 잘하는 사람이냐? 인맥이 많은 사람이냐? 뭐 강의 잘하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죠. 진화해 낼 줄 아는 사람이 누스킨을 가장 잘한다고 합니다. 진화의 반대말은 태화가 아니라 무변화래요. 그래서 우리는 진화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서두에 트렌드 코리아를 이야기했는데요. 저희 그룹에서 이 10가지를 정리해서 제가 매년 좀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내년도 트렌드 코리아에서 10가지 중에 핵심 4가지, 우리와 좀 관계 있는 건 4가지를 좀 소개를 드릴게요. 제가 보기에 브이노믹스, 바이러스가 남기고 간 경제의 모습, 브이노믹스, 그리고 거침없이 피보팅이라는 키워드가 있고요. CX 유니버스라고 해서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리고 4번째 휴먼 터치입니다. 브이노믹스는 뭐냐면요. 이제 코로나가 오고 나서 회복이 되는 업종이 있고 그렇지 못한 업종이 있는데 분명한 건 뭐냐면 극명하게 갈릴 거라는 거예요. 혁신을 이뤄낸 그룹들은 올라갈 거고요. 그렇지 못한 그룹들은 도태될 거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브이노믹스입니다. 분명히 전 누스킨에도 있다고 믿어요. 이 상황에 발빠르게 대처한 그룹들은 성장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그룹들은 빠져나갈 거라는 거죠. 브이노믹스, K자형의 이 회복세 이것이 되게 무서웠고요. 그걸 하기 위해 우리는 피보팅 해야 된다는 건데요. 피보팅은 뭐냐면 원래는 운동 용어예요. 이렇게 중심축을 바꿔내는 이런 것들을 피보팅이라고 하는데 농구를 하다가 이렇게 뭐 드리블 한다던가 뭐 드리블하다 슛을 한다던가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업에서는 혁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계획을 잡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은 소비자의 니즈가 너무나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 MZ 세대들은 뭐 그냥 모였다 흩어졌다 이런 게 너무 빠르죠. 유행도 너무나 빨라요. 혹시 뭐 그거 먹어보셨어요? 뭐죠? 그 곰표 맥주? 이런 거 되게 유행이었잖아요. 이런 유행들 아무 노래 챌린지 그때는 엄청 유행했지만 조금 늦게 하면 유행 다 지났는데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빠르게 바뀌는 상황 안에서 혁신을 이뤄낸다는 거예요. 내야 한다는 거죠. 거기에 코로나까지. 그래서 PC방에서 요즘엔 배달이 돼요. 음식 배달이. 그리고 여행객이 없으니까 이거를 화물 여객기로 실어 날리면서 적자를 보전하는 이런 것들이 피보팅입니다. 그 CX 유니버스는 뭐냐면요. 우리 마블 유니버스라고 아시죠? 마블의 세계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만화 안에서 스스로 세계관을 만들어서 이 독자들이 세계관에 동참해서 막 스스로 그 무슨 캐릭터가 된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죠. BTS도 마찬가지예요. BTS 암이라고 하는 유니버스가 있죠. 자기네들끼리 너무 이 안에서 진짜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따로 홍보팀이 없잖아요. 이것처럼 소비자,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누스킨은 이미 이게 있어요. 우리는 누스킨에서는 호텔 어메니티를 쓰지 않죠. 우리의 세계관이 있죠. 경피독으로 똘똘 뭉친 누스킨 세계관, 에이지락으로 똘똘 뭉친 누스킨 세계관이 있잖아요. 이런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를 가지고 함께 가져가는 이 세계관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되게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리 코로나고 아무리 비대면이어도 우리는 휴먼 터치, 결국은 사람이 답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이다.
이 말이 여기에서도 강조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한 룸 다이어트라는 걸 아세요? 원래는 AI가 막 이렇게 몸이 건조하게 프로그램을 해줬었는데 사람들이 재미가 없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수가 빠져나가자 실제로 돈을 더 내더라도 사람을 고용해서 코치가 감성 터치를 해주는 거죠. 아, 그러셨군요.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이런 거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면서 사람의 어떤 감성이 들어가자 훨씬 더 많은 돈을 내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더라는 거죠. 이런 인사이트 있는 것들이 누스킨에 녹아진다면 누스킨은 근데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로. 비대면 사이에서도 우린 연결의 힘을 이야기했죠. 연결의 힘을 믿어 이걸 했잖아요. 이런 게 바로 휴먼 터치더라고요. 이번 디지털 라이브에서도 함께 따로 있지만 함께 있는 것 같은 이런 휴먼 터치, 감성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를 준비하는 우리는 좋아서 하는 강력한 힘, 이것이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고 그것이 바로 레버러지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뉴스킨 너무 좋으니까 전하는 거. 그래서 이 레버러지는요, 이런 거예요. 내년도에 또 하나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이런 그림 되게 잘 찾았죠. 어디서? 이렇게 무한 확장하는 레버러지의 힘을 가지고 이 그림도 근데 처음 해보세요. 나부터 시작하는 거 아시죠? 나라는 가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런 레버러지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몇 명의 가진 팀의 스폰서가 될 것인지, 나는 스폰서에게 어떤 팀을 선물할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투잡주면 무슨 상관이에요? 투잡은 일이 두 개인 거예요. 그죠? 어느 하나 그냥 부업이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이 일이 잘 되면 원작 같은 투잡이 될 수 있잖아요, 또. 그리고 지금 하시는 일은 시간과 노동에서 은퇴가 안 된다면 누스킨으로 또 옮겨 오시겠죠. 그래서 내가 투잡인데 뭐 이런 생각 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누스킨이란 도구가 주어졌습니다. 저의 사명인데요. 저는 애들 뉴스 나오는 게 제일 싫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교사였던 그게 있어서 저는 나중에도 어린이 사역을 하고 싶거든요. 대안학교를 만들고 싶어서 사실은 누스킨이라는 도구가 더 매력이 있었어요. 저의 사명은 누스킨의 이렇게 훌륭한 제품과 플랫폼, 보상을 통해서 가정이 바뀌었으면 하는 거예요. 애들을 참 열심히 가르치려고 했었지만 부모님이 맨날 돈 때문에 싸우고 부모님이 꿈을 꾸지 못하니까 아이들 역시 꿈꾸지 못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누스킨을 통해서 삶의 선택권이 스스로에게 있는 꿈꾸는 가족을 배출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도구가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갈 방향을 빠르게 도달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 저의 생각들을 좀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간 딱 맞췄나요? 무한 팽창하는 2021년 이 업의 본질을 이해하시고 속도 있게 뛰시는 미라클 트리 사장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